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세 가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을 찾아보았고 비교적 적은 정보밖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빨리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재무 분석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재무제표를 꼭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크게 조정을 받아 물렸다고 해도요. 재무제표가 건전한 상태에 있다면 물타기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매 분기마다 트래킹을 했고요. 재무제표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파악한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지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서 꾸준히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Sensonic Holdings, Alliance Data System Corporation, 그리고 Vertex Pharmaceutical Incorporated를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영상으로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최대한 많이 허용되는 미국 주식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서닉 홀딩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좀 눈에 띄는 부분이 2020년 1분기와 2분기인데요. 201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렇게 잘 성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36,000달러밖에 매출액을 찍지 못합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26만 1000달러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2019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시면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1.13밀리언 달러를 찍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9.63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 즉 비용을 이제 매출액에서 빼면 되는데 만들어낸 매출액보다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 쪽에서 이렇게 gross margin만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54,538.90%로 굉장히 큰 폭으로 손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적자를 받냐 흑자를 받냐를 보여주는 이 profit margin 또한 1분기 때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빼기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남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profit margin인데 1분기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2분기 때 또한 profit margin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2879.30%로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흑자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로 21.60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Non-current investment로는 4.25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약 2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eivables는 이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벤토리는 재고 물량이고 프로퍼티 플랜 앤 이퀴먼트 넷 같은 경우는 1.77밀리언 달러로 공장이나 장비를 자산화시켰을 때 나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liability distribution이 되겠는데요. 전부 다 보니까 거의 이제 99.83%의 liability가 대부분 다 non-current debt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 이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적으로 걸쳐서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부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19밀리언 달러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밸런스 자체를 평가한다고 하시면은 갖고 있는 캐시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은 상태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5밀리언 달러인 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이 부채가 61.19밀리언 달러, 거의 2배 이상이나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센서닉 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실제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 측면에서도 매출이 끊임없이 줄었고요.
뿐만 아니라 프로핏 마진 쪽에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쪽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해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서 계속 인트레스트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갈 때까지 그런 체력이 적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매도로 인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5.63%의 공매도 비율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최대한 이것의 비중은 천천히 줄이면서 다른 좀 더 건실한 주식 쪽에다가 제 비중을 또 실어서 해칭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재무제표를 파악해 본 결과 이 주식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는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저라면은 물타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 Alliance Data Systems Corporation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DS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그래도 2018년 1분기 때부터는 충분히 잘 유지해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피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20년 2분기 때는 919.30밀리언 달러로 1분기인 1.38밀리언 달러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gross profit 때도 그렇게 드러났네요.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실제로 이제 2분기 때 매출액이 적어졌으니까 당연히 gross profit도 적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gross margin의 2분기를 보시면요. 적어도 49.70%로 꽤나 좋은 마진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한 것을 그대로 퍼센테이지화 했을 때를 gross margin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profit margin은 3.90%로 그래도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other expense라던가 interest 그리고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3.9%는 조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적자가 나지 않은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한지 아니면 부실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DS의 current investment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분기 기준으로 13.71빌리언 달러로 꽤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 4.96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많은 돈을 또한 갖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캐시 부분이랑 current investment를 더하면 말이죠. 약 한 18주 정도를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511.6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intangible은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으로 1.05빌리언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시면 말이죠. 우선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5.77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은행에다가 단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걸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걸쳐서 내는 돈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5.77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urrent debt는 이제 2.73빌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게 바로 이 deferred revenue로 894.30밀리언 달러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약간의 계약금을 먼저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살 때 내지 않습니까? 기업 측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deferred revenue에 잡아두는 것이고요. 고객이 자동차를 갖고 갈 때 전부 다 지불을 하면은 그때 이 deferred revenue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fake liability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합치면은 약 한 8.4빌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이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하고도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DS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른 다우지수에 있는 기업들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3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업은 적어도 돈만큼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공매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습니다. 3.46%면은 공매도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물을 타던가 아니면 새로 포지션을 열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Vertex Pharmaceutical Company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말이죠. 여기 먼저 매출액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전혀 영향을 피해를 받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2020년 3분기는 1.54 빌리언 달러, 2020년 2분기는 1.52 빌리언 달러로 정말 매출액이 끊임없이 오른 좋은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Gross Profit마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 나오는 부분인데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주니까 Gross Profit 또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그 Cost of the Revenue 비용조차도 계속 그렇게 컨트롤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얼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한 것을 퍼센테이지화를 하면요. 이렇게 87.90%로 굉장히 좋은 Gross Margin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Profit Margin 또한 43.40%로 굉장히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빼기, other expense,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걸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기업이 얼마나 흑자를 내냐 적자를 내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43.40%는 굉장히 좋은 profit margin이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엄청나게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채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밸런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Asset Distributio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ash and Cash Equivalent가 5.36 빌리언 달러로 5조 정도를 갖고 있네요. 5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urrent Investment의 경우는 792.97 밀리언 달러로 이것 또한 나쁘지 않네요. 총 보시면 거의 약 한 6빌리언 달러 정도를 이제 자산으로 거느리고 있고요.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거느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Receivabl은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791.92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Intangible은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로 1.40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벤토리는 245.46 밀리언 달러로 재고를 타고요. 그리고 이게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비나 공장 부분을 자산한 것으로 920.91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이렇게 792 밀리언 달러 더하기 5.36 빌리언 달러를 하면은 약 6 빌리언 달러 정도를 가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Non-Current Debt로 546.51 밀리언 달러를 장기 부채로 갖고 있네요.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에 내야 되는 그런 부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부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어블은 107.79 밀리언 달러로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시트를 평가해보면 말이죠. Non-current debt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그마치 캐시가 5.36 빌리언 달러나 갖고 있는데 546.51 빌리언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 장기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캐시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밸런시트는 너무나 좋은 밸런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업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투자라던가 아니면 인수, 합병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좋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시트과는 달리 주가는 이렇게 폭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요. 최근에 VRTX가 VX814라는 임상을 2단계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만약 임상을 2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해줬다면 이 정도로 폭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주식이 이렇게 20%나 폭락을 했는데 정말 VX814의 연구가 지금까지 20%의 주가 상승 요인이었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주식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기 이 애널리스트가 말한 부분을 인용해보자면 말이죠. Potentially oversold and overcorrection from discontinuation of the study. Sell-off is dislocated from the fundamental trajectory of the company whose balance sheet is flawless and ROIC is high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말한 부분도 제가 말한 부분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갖고 있는 밸런스시트이 너무나 좋은데 단순히 이 2단계 임상을 그친 걸로 인해서 그 펀더멘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죠. 이것으로 바라봤을 때 그 2단계 임상 부분으로 인해서 떨어진 그 주가의 폭이 너무나 과잉 반응을 한 것은 아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매도의 비율은 이렇게 1.22%로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파악을 해놓으면은 투자를 더 해서 물을 탈지 아니면은 더 이상 물을 타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이렇게 큰 일이 터진 것처럼 주식은 항상 그 중간에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현금은 따로 보유를 해두시고 매수를 할 때도 올인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잘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제표에 한해서 관한 분석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화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